아니, 저 걔가 남의 집 앞에서 왜 이래? 무슨 일이 생겼나?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십수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할아버지를 구해낸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동물과 인간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또리야, 오늘도 산책할까? 73살 박영수 할아버지가 12년 된 반려견 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또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요즘 할아버지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또리도 느끼고 있었어요. 가끔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평소 잘 아는 길에서 헤매기도 했거든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10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어요. 그런 영수 할아버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는 반려견 또리였어요. 또리는 중형견 믹스견으로 12년 전 영수 할아버지가 길에서 구조한 강아지였어요. 당시 또리는 생후 2개월 정도 된 새끼였는데 비 오는 날 골목에서 떨고 있는 것을 영수 할아버지가 발견했어요. 아내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개를 키우는 것을 반대했어요. 나이도 많은데 동물까지 돌봐야 하냐며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또리의 앙증맞은 모습에 금세 마음이 녹았어요. 여보, 이 녀석 정말 똘똘하게 생겼네요. 순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강아지 이름을 또리로 지었어요. 정말 이름값을 하듯 또리는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개로 자랐어요. 또리는 영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적막했던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어줬거든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또리는 특히 영수 할아버지를 잘 따랐어요.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할아버지가 아프면 곁을 지키며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사람처럼 할아버지의 기분을 읽는 것 같았어요. 10년이 지나고 순자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때 또리가 영수 할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서 머리를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곤 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돌아, 너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영수 할아버지는 또리를 쓰다듬으며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또리가 없었다면 홀로 남은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수 할아버지와 또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들었어요. 또리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어요. 하지만 세월은 두 친구 모두에게 흘렀어요. 또리도 이제 노견이 되어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어요. 산책할 때도 천천히 걸었고 잠자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영수 할아버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평소 자주 가던 마트에서 길을 잃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도 집이 어디인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어요. 다행히 또리가 함께 있어서 또리를 따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했어요. 또리가 계속 짖어서 알아차렸지만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영수 할아버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큰아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병원이냐며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계속된 권유에 못 이겨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초기 치매 진단을 내렸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히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치매라는 진단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 할아버지는 또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면 또리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자식들은 영수 할아버지에게 서울로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거부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기 싫었고 무엇보다 또리 때문이었어요. 도리를 어떻게 해? 아파트에서는 기를 수 없다잖아. 자식들은 동물병원에 맡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면 된다고 했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12년을 함께 산 가족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결국 영수 할아버지는 또리와 함께 집에 남기로 했어요.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도 영수 할아버지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또리와 함께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어요. 또리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어요. 특히 산책할 때 또리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앞서서 뛰어다니곤 했는데 이제는 항상 할아버지 옆에 붙어서 걸었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또리가 계속 하자서 깨어났는데 알고 보니 약 먹을 시간을 훨씬 넘겨버린 것이었어요. 또라, 내가 깨워줘서 다행이다. 영수 할아버지는 또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어요. 또리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영수 할아버지는 또리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어요. 또리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어요. 주변 이웃들도 영수 할아버지와 또리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두 친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모습이 동네의 일상 풍경이 되어 있었어요. 영수 할아버지와 또리는 정말 서로를 잘 챙기시네요. 이웃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두 친구의 유대감은 특별했어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영수 할아버지의 기억력은 점점 더 나빠졌고 가끔 또리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또리는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알아봐 달라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러면 영수 할아버지도 금세 기억을 되찾곤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두 친구를 보며 감동했어요. 나이든 할아버지와 노견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몇 주 후에 일어날 위급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또리가 보여줄 놀라운 능력과 충성심을 말이에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영수 할아버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또리와 함께 오후 산책을 나선 날이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그날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더 건망증이 심했고 어제 일어난 일도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해온 또리와의 산책만큼은 놓칠 수 없었어요. 오후 3시경 영수 할아버지는 또리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또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옆을 따라 걸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평소 산책 코스를 따라 걸었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익숙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걷다 보니 영수 할아버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평소 수십 번도 더 지나다닌 길인데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변 건물들도 처음 보는 것 같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또리는 할아버지의 혼란을 감지하고 계속 할아버지 주위를 맴돌았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 할아버지는 불안해졌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기온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특히 일교차가 큰 날이어서 저녁이 되면 쌀쌀해질 예정이었어요. 또리는 할아버지의 불안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집 방향으로 가려고 할아버지 옷자락을 살짝 물고 당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또리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또라, 우리 집이 어디지? 할아버지가 길을 잊어버렸나 봐. 영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또리는 더욱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한 것 같았어요. 오후 5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어요. 주변은 평소 가본 적 없는 낯선 지역이었고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영수 할아버지의 몸 상태였어요. 몇 시간째 헤매면서 지쳐 있었고 혈압약도 집에 두고 나와서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또라, 할아버지 좀 힘들다. 어디서 쉬어야 할까? 영수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해지면서 비틀거렸어요. 순간 쓰러질 뻔했지만 다행히 가로등을 붙잡고 버텼어요. 또리는 할아버지의 위험한 상황을 보고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의 또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짖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몇 명이 지나가긴 했지만 개가 짖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영수 할아버지도 또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혈압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호흡도 가빠졌어요. 이대로 계속 밖에 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또리는 할아버지의 위급한 상태를 감지하고 무언가 결단을 내린 것 같았어요. 갑자기 할아버지에게서 떨어져서 근처 주택가 쪽으로 뛰어갔어요. 또라, 어디가?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영수 할아버지가 부르짖었지만 또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어갔어요. 단 한 번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 없던 또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또리는 주택가로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집 대문 앞에서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크고 급박한 소리였어요. 마치 긴급 상황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집 안에 있던 김미영 씨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밖을 보니 낯선 개 한 마리가
대문 앞에서 계속 짖고 있었어요. 이게가 왜 여기서 이래? 김미영 씨가 다가가자 또리는 잠깐 짖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김미영 씨를 보더니 다시 한번 크게 짖은 후 영수 할아버지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김미영 씨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또리가 계속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혹시 저게가 뭔가 알려주려는 건가? 김미영 씨는 호기심에 또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또리는 김미영 씨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욱 빠르게 영수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몇 분 후 김미영 씨는 가로등 아래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영수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미영 씨가 다가가자 영수 할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아가씨, 미안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김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또리는 할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은 영수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탈수와 피로 그리고 혈압 상승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또리였어요. 도리는 어떻게 해요? 혼자 둘 수 없는데. 김미영 씨가 또리를 맡아서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영수 할아버지의 집 주소를 확인해서 또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또리는 할아버지와 떨어지기를 거부했어요. 구급차에 타려는 할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구급대원들도 또리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이 개가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네요. 구급대원이 이렇게 말하자 영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또리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결국 김미영 씨가 또리와 함께 병원까지 따라가기로 했어요. 또리도 할아버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영수 할아버지는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앞으로 혼자 외출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김미영 씨는 영수 할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연락을 취해줬어요. 자식들은 깜짝 놀라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네요. 이 개가 아버지를 구해준 거네요. 큰아들이 또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어요. 또리는 할아버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또리는 병원 밖에서 기다리면서 할아버지를 지켰어요. 김미영 씨와 영수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또리를 돌봐줬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 할아버지가 퇴원할 때 또리는 정말 기뻐했어요. 꼬리를 크게 흔들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또라,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영수 할아버지는 또리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10수년을 함께 산 반려견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는 것이 감동적이면서도 신기했어요.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었어요. 영리한 개가 주인을 구했다는 감동적인 뉴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영수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앞으로의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었거든요. 또리가 영수 할아버지를 구한 사건 이후 두 친구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또리를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진정한 가족, 아니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영수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안전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했거든요.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이 더 자주 돌볼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둘째 딸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또리와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를 본 후 두 친구를 떼어놓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아버지에게 또리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12년 동안 함께 산 가족이고 이번에 아버지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잖아요. 둘째 딸 영미의 말에 큰아들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날의 상황을 직접 본 후 또리의 능력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가족들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또리와 함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GPS 추적기를 도입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착용할 수 있는 작은 기기로 위급한 상황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또리에게도 같은 장치를 목걸이에 달아줬어요. 두 번째로 동네 이웃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김미영 씨를 비롯한 여러 이웃들이 영수 할아버지를 돌보는데 동참하기로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지 않으면 확인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세 번째로 가정 간병인을 주 3회 정도 오게 했어요. 영수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후 영수 할아버지는 안심하고 또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또리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또리 역시 할아버지와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안정을 찾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또리는 할아버지에 대한 보호 본능이 더욱 강해졌어요. 산책을 할 때도 또리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신중하게 걸었고 할아버지가 잠깐이라도 멈춰서면 즉시 옆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전문 안내견처럼 행동했어요. 특히 또리는 길을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방향을 헷갈릴 때면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해줬어요. 20년 동안 함께 다닌 동네 길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가 또다시 길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리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할아버지를 집으로 안내했어요. GPS 추적기 덕분에 가족들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동네 사람들은 또리를 영웅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를 돌보는 또리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지역 동물병원의 수의사 선생님도 또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12살이 넘어 노견이 되어가고 있는 또리가 이런 능력을 보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또리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남다르네요. 수의사 선생님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웠어요. 또리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편 영수 할아버지를 구해준 김미영 씨는 이 일을 계기로 영수 할아버지와 가까워졌어요. 자주 안부를 확인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어요. 김미영 씨 역시 혼자 사는 40대 여성이었는데 영수 할아버지와 또리를 보며 반려동물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얼마 후 자신도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와 또리를 보니까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김미영 씨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영수 할아버지는 뿌듯했어요. 자신과 또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기뻤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영수 할아버지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의사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또리와의 생활이 영수 할아버지에게 이 모든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매일 산책으로 운동을 하고 또리를 돌보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또리와 함께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꼈어요. 또라,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구나. 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또리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듯 더욱 다정하게 굴었어요.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영수 할아버지와 또리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어요. 반려동물과 노인의 아름다운 동행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촬영 과정에서 또리는 평소보다 더 똑똑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신발을 신으면 자동으로 산책 준비를 하고 할아버지가 앉으면 옆에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정말 놀라워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교감이 생긴 거군요. 방송 작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영수 할아버지와 또리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영수 할아버지와 또리에게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는 더욱 의미 깊은 이야기였어요. 반려동물이 치매 환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자신과 또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말 기뻤어요. 몇 달 후 영수 할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재검사한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려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또리와의 교감이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또리가 정말 좋은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의사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또리를 더욱 고마워했어요. 또리가 자신의 병까지 나아지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영수 할아버지와 또리는 여전히 건강하게 함께 지내고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들어요. 또리는 이제 15살이 되어 사람 나이로 치면 100세가 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가득해 보여요. 영수 할아버지도 77살이 되었지만 또리와 함께 있을 때는 훨씬 젊어 보여요. 두 친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노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두 친구를 보며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이에요. 우리 오늘도 산책할까? 영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또리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대답해요. 15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에요. 김미영 씨는 이후 입양한 유기견과 함께 영수 할아버지, 또리와 종종 함께 산책을 해요. 내 친구가 함께 걷는 모습은 동네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어요. 영수 할아버지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또리와 함께 있을 때의 아버지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또리가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주다니.
자식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영수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해요. 또리를 키운 15년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영수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와 반려동물에 관한 강연을 하기도 해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도움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이고 때로는 생명의 은인이 되기도 해요. 영수 할아버지의 이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받아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기 때문이에요. 또리 역시 이런 강연장에 함께 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요. 온순하고 영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현재 영수 할아버지의 치매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의사들도 또리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반려동물 치료를 권하고 있어요. 영수 할아버지와 또리의 하루는 여전히 평범하고 소소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어요. 또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정말 행복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영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또리는 할아버지 손을 살짝 하차줘요. 말은 할 수 없지만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두 친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돌보며 함께 늙어가며 마지막까지 동반자로 살아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수 할아버지와 또리를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혈연이 아니어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본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반려견이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구해낸 기적 같은 실화였어요. 동물과 인간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였어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